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작으로 교육 여건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담기구를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일 열린 인천시 교육청 신년 기자간담회. 이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와 소통하며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특수교사 사망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특수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5년 134개의 학급을 신증설하고 중도 중복 학급 특수교사 교권 보호와 업무 경감, 통합 학급 문제도 교육청, 교원단체,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한시적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정규 특수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달라고 전달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도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지원단의 지원 범위를 기존의 행정과 시설 중심에서 교무학사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무 업무 지원과를 신설해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은 물론 교사 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교육지원청 개편 추진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 필요를 채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지원청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단계적인 대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 학교 현장 지원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학교 물품 전반의 계약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감은 올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읽어쓰 기반으로 인천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5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정하고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부천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부천시 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부천시병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일부 상임위에 대한 사부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동시에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틀 전인 지난 4일에도 동일 음식을 먹은 손님 3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 부천시는 검체 58건을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이 집단구토의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6일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26명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신년을 맞아 37개 독을 순회하는 새해 인사회에 나섰습니다. 새해 시민들을 만난다는 취지로 준비한 이번 인사회는 지난 6일 오정구 원종 1, 2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미와 소사 지역에서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부평구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지난해 당초 목표액인 1억 1천만 원 대비 139% 초과한 1억 5천만 원 이상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군에 이어 인천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모금한 두 번째 지자체가 됐다는 것이 구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고를 막기 위해 2023년 9월 이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전세 보증 사고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수도권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들 중 11%는 전세보증금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사고가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인천 지역은 아직도 전세보증 사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경우 전세보증 사고율이 지난해 4월 57.1%까지 치솟았고 11월에도 30.5%를 기록했습니다. 부평구와 남동구도 지난해 4월 전세보증 사고율이 37.5%와 28.5%를 기록했고 11월 18%와 16.3%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수도권 평균보다 3배나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전세보증 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9월 이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개한 전국 악성 임대인은 모두 1,177명, 이들이 제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악성 임대인 주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부천 63명,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부평구 3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무만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정보는 알 수 없어 사각지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법 통과 당시에도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주택 피해자, 공동담보 후순위 피해자, 또 외국인 피해자 등 이 상당히 사각지대가 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서 이 추가적인 이 개정이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2,500억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들도 계속 늘어 2만 5천 건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출석정지 징계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를 일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의회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경기 도보를 통해 최근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 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양우식 의회 운영위원장은 해당 조례 개정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486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불 진화 헬기 20대 임차에 100억 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157억 원, 장비 구입 12억 원, 교육훈련 등 기타 29억 원 등 산불 방지 대책에 모두 297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풍수해에 의한 산사태 피해 방지에 1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사방댐 60개소를 만들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32곳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기 전인 6월 말까지는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km, 산지 사방 5헥타르, 사방댐 관리 16개소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GTX A 노선이 개통했는데요. 경기도가 GTX A 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에도 더 경기패스 혜택을 적용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GTX A 노선 요금의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은 금융기관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더 경기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단기재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른바 기후동행 카드 미니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치료비와 강력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을 보장하는 1년 단위 소액보험입니다.
이용자는 모바일 기후동행 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향후 실물, 후불 카드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서울에선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장애 학생을 위한 상주 간호사가 처음 배치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도 장애 학생 의료 지원 사업을 일반 학교로 확대 시행하되 예산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체장애 특수학교 3곳과 일반 학교 1곳에 상주 간호사를 배치합니다. 또 의료적 지원 범위는 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하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1월로 앞당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고위험군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12월 말 기준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중 73.9명이 독감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는 201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층에서 독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18세 이하 학생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절기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79.5%, 어린이는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약 2%포인트 낮습니다. 고광필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은 최근 독감 환자 급증으로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명절을 앞두고 특수를 노리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마트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내 중대형 마트 등 360곳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수사에서는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불법 폐수 배출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도 특사경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밸류업 인천형 특별보증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보증은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연 1%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 컨설팅 이수기업의 경우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도 0.2%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 누리집에서 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체불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시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있는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합니다. 또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은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 지급 사례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이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